실제로 보이는 시장 정보가 있다는 20대는 5,300원.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대학교에서 온 Insurance and INU 팀입니다. 저는 김지은, 정동성, 정지우입니다. 네, 저희 조는 기타 보험 산업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 제안을 주제로 홈 IoT 해킹 손해보험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홈 IoT 해킹 보험의 시작, 스마트 파트너 보험을 발표할 인슈런스 앤유, INU 팀입니다. 저희의 발표 순서입니다. 홈 IoT란 스마트홈과 사물 인터넷이 결합된 단어로 모바일 기기나 가전제품 등을 인터넷과 통신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수집, 교환하는 플랫폼 및 장치들을 말합니다. 한국 스마트홈 산업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홈 IoT 플랫폼 매출액은 전년 대비 31%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보시면 국내 스마트홈 시장 규모가 매년 20%씩 성장하여 2018년 기준 19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홈 IoT 시장의 성장은 4차 산업혁명 시기의 첨단 기술과 편하고 안전한 주거라는 인간의 욕구가 더해져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홈 IoT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사람과 사물 간의 데이터 교환을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데이터들은 해킹에 의한 유출 피해와 유출로 인한 2차적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토대로 정리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시면 스마트홈 컨트롤러 장악, 홈 CCTV 해킹, 스마트 도어락 해킹, 가전제품 무단 조작, 개인 영상 유포, 사생활 침해, 스마트 가전 수리 비용, 정신적 피해 등 손해 종류 및 규모가 다양하고 방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IoT 취약점 신고 및 보상 건수 추이에서 신고 건수가 불과 3년 사이에 362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홈 IoT의 해킹 위험과 그 손해들의 보험 부보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그림은 1967년 핑크가 고안한 위험 예측도로 위험 빈도와 손해 규모에 따라 ABCD형 위험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위험에 맞는 위험 처리 수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홈 IoT의 해킹 위험의 위험 빈도와 손해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위험 빈도는 낮고 손해 규모는 큰 전형적인 B형 위험으로서 위험 처리 수단으로 보험이 가장 적합한 수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홈 IoT의 해킹 위험과 그 손해들에 대한 보험 부보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 보이시는 인터뷰 내용은 인천대학교 인베디드 시스템공학과 황강일 교수님과 홈 IoT 해킹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나눈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보면 홈 IoT에 발생한 해킹의 경우 백신과 보안 프로그램만으로는 완전한 예방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사실과 홈 IoT 분야에서 해킹 보험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저희 팀은 이론적인 측면과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하여 홈 IoT 해킹 위험을 담보하는 종합보험 형태의 새로운 손해보험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해킹보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보험 상품, 스마트 파트너 보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신문 기사와 보고서를 바탕으로 홈 IoT 해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들을 분류하여 스마트 파트너 보험에서 담보하고자 하는 내용 및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 IoT 해킹으로 인해 가전제품의 수리 비용과 같은 물적 손해, 스마트 도어락 해킹과 현관 비밀번호 유출 및 절도로 인한 도난 손해, 본인의 과실로 인해 월패드에 해킹이 발생하고 같은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다른 세대의 월패드 해킹 및 손해 발생 시 배상에 따르는 책임 손해, 홈 CCTV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영상 유포에 따르는 정신적 손해, 마지막으로 유포 영상 삭제 및 사이버 장례식 비용과 해커의 스마트 컨트롤러 제어로 인한 공과금 과다 청구 같은 비용 손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5가지 손해는 다시 경제적 손해와 비경제적 손해로 나누어지고, 경제적 손해의 경우 보험금 형태의 금전 급부가 이루어지며, 비경제적 손해의 경우 위자료 형태로 금전 급부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기존 보험과 스마트 파트너 보험의 차이에 대한 분석입니다. 먼저 국내 사례로 기존 주택화재보험의 가전제품 수리특약과 스마트 파트너 보험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기존 제품은 전기적 기계적 결함으로 발생한 가전제품의 수리 비용만을 보상하고 있고, 스마트 파트너 보험은 앞선 경우의 포함은 물론 해킹으로 인해 발생한 소프트웨어적 결함의 수리 비용도 보상하여 담보 위험이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사례로 AIG사의 패밀리 사이버 엣지 보험과 스마트 파트너 보험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험 사고의 경우 둘 다 사이버상의 해킹으로 유사하나, 스마트 파트너 보험의 경우 홈 IoT망에서 발생한 해킹 위험만을 담보하며, AIG 보험의 경우 좀 더 포괄적인 해킹 위험을 담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보장 내용에서는 스마트 파트너 보험이 AIG 보험에서 보장하는 물적, 정신적, 비용 손해는 물론 책임 손해, 도난 손해 등을 추가로 보상하고 있어 그 보장 내용이 한층 더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 상품의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입니다. 보험 상품은 스스로 알아서 구입하지 않는 약수형 상품으로서 그 수요가 작아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마케팅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STP 분석과 PLC 곡선을 통한 목표 시장 분석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STP 전략입니다. 세그멘테이션, 스마트 가전제품 시장을 세분화 시장으로 잡았습니다. 타겟팅, 해킹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고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사이의 젊은 세대 및 신혼부부를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포지셔닝, 기존의 보험 상품이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인식을 탈피하고 홈 IoT라는 스마트함에 걸맞는 젊은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품 수명주기 곡선을 통해서는 도입기에 해당하는 스마트 파트너 보험이 소비자들에게 인지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하고, 기본적인 수요를 자극시킬 수 있는 공격적인 광고 및 프로모션이 중요하다는 분석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선 분석을 통해 저희는 주 고객층인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를 겨냥한 광고 전략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렇게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영 마케팅이라고 하며, 이러한 영 마케팅 전략은 이미 보험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 검증된 마케팅 수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앞에 보이시는 동부화재의 설현, 삼성화재의 박보영이 있습니다. 저희는 스마트 파트너 보험의 주 고객층에 맞는 광고 모델을 찾아보던 중 젊은 이미지와 신혼부부라는 특징을 모두 갖춘 연예인 부부인 이보영, 지성에 주목하였고, 스마트 파트너 보험의 광고 모델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광고 전략 이용 시 이보영, 지성 커플을 광고 모델로 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슈어테크입니다. 보험연구원의 보험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희 보험의 주 타겟층은 장년층에 비해 직판 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온라인 보험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자료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보험 계약이 어려우니 직판 채널을 선호하고 간단한 절차를 원하니 온라인 보험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2030 젊은 세대의 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보험 계약을 통해 보험 계약의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보험 공급 구조에 혁신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먼저 해외 사례로 2017년 6월 AIG사와 IBM사가 협력하여 다국적 기업의 보험 계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스마트 보험 계약을 개발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국내 사례로는 보험 플랫폼 인슈어리움 프로토콜을 구축한 직토가 있는데요. 필요 조건을 충족 시 자동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스마트 계약을 토대로 기온이나 미세먼지가 특정 일수 이상 지속되면 보험금을 자동 지급하는 라이프스타일 보험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의 경우에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자동 지급 서비스를 제공 중이고 오렌지 라이프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위의 사례들을 통해 보험에서의 스마트 계약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보험 계약은 크게 5가지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가입 경로 선택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업자의 개입과 필요한 서류의 준비로 인해 보험 계약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저희 스마트 파트너 보험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여 중개업자의 개입을 막고 복잡한 서류 절차를 간편화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편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제도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가장 효과적인 위험 이전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보험은 사후적 위험 처리 수단으로 위험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어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사고 예방 수단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며 보험자 입장에서는 정신적 위태, 역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사고 예방 보험 서비스를 보험 계약자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 파트너 보험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보험 계약자에게 제공할 서비스를 마련하였습니다. 간단한 동영상 시청 후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신 영상은 국내 IoT 네트워크 보안 전문 업체인 노르마의 IoT 케어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주요 기능은 보안 위협에 발생한 IoT 기기 탐지, 해킹 공격 시 사용자에게 즉시 알림, 네트워크 사용자 계정 관리 등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 파트너 보험은 해당 기업과 제휴를 검토하여 보험 가입자들에게 노르마의 IoT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스마트 파트너 보험 입장에서 보험사고 발생을 줄이고 정신적 위태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스마트 파트너 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신적 손해, 즉 개인정보 유출과 영상 유포의 경우 위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금전적 보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의 위험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할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INU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미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실은 보험은 과거에 발생한 손실 경험에 비추어서 보험료를 책정을 하는데요. 실은 사이버 보험 같은 경우 해킹으로 인한 손해 이런 것들은 과거 통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험을 시작을 하면 좋을지 좀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둑의 기술이 발전을 하는 거는 그냥 보통 일반 기술 발전하고 거의 똑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이제 갈수록 해킹 기술도 발전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담보회사는 지금 소프트웨어 결함까지 담보를 해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결함까지 담보를 해줄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들의 도덕적 위태가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IoT 케어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질문이요. 노르마의 IoT 케어 사전 예방을 해가지고. 네, 우선 역선택의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앞서 제시한 사고 예방 서비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도덕적 해이라든지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어떤 거지? 사이버 보험이 있어서 그 해킹의 위험을. 그리고 그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말씀드린 것 같이 아직 통계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는 이제 이 시장이 이제 앞으로 커지고 해킹 사고가 계속 이제 발생하면서 그런 통계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험료율을 다시 한번 책정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도 사이버 보험을 판매를 하는데 안 팔리고 있거든요, 잘. 근데 사이버 위험은 인지는 하고 있지만 안 산단 말이에요, 별로. 근데 그 보장 범위도 더 줄여가지고 홈 네트워킹과 관련된 걸로 만약에 저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굳이 내놓는다고 할 경우에 어떤 사장님이 딱 들으시고 아니 사이버 보험 전체도 안 팔리는데 이렇게 더 축소하면 지성하고 이보영이 아무리 광고해도 더 안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텐데 그 시장성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생각은 못 해보고 간접적인 자료로 맨 처음에 보시다시피 IoT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이제 IoT 시장 규모가 더 커지고 그냥 일반 가전제품에 대한 스마트 가전제품에 대한 그런 판매 규모도 커짐에 따라 시장도 커지고 또 이제 해킹 위험이라는 게 이제 지금은 별로 그렇게 발생 건수가 없지만 미래에 분명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때문에 저희는 지금은 수요가 작지만 앞으로 미래에 더
큰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상품을 이렇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사이버 보험이라고 했을 때 제가 개인 소비자로서 드는 생각은 뭐 내가 해킹 당하겠어? 설마 이런 인식을 가지고 가입을 꺼려하게 되고 또 필요성을 인지를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홈 IoT, 뭐 스마트홈 가전의 경우는 저희가 그 가정을 생각해 봤을 때 집 그리고 고가의 가전기기는 굉장히 큰 자산이잖아요. 저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재산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또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해킹 피해나 또 손해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좀 어필을 하면은 소비자들이 그러면 그건 내 재산의 일부인데 내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은 좀 사이버 해킹보다는 좀 더 자신이 직접 겪을 수 있는 위험이다라고 인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사이버 해킹보다는 좀 더 수요가 많고 관심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INU 팀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